3억이 100억이 됐다고요? 100억 된 거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그 유명한 아리팍. 진짜 소액으로 투자한 거거든요. 얼마나 소액이었는지. 4,500 정도 있었거든요. 자동차를 사려고 했어요. 매장 카페까지 갔다가 차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어떤 차를 살라고 하죠? 사이스 벤츠를 사려고 1층도 상관없다 보거든요. 북향, 동향, 북서향, 동북향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싸게 금매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2023년도 11월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 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매매하셨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갭 투자하고 뭐 대출도 끼고 해서 실현금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억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의 시세가 지금은 한 형성돼 있어요? 30평대가 37억에서 38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더 큰 평수는 더 비싸게? 60평대 같은 경우에는 80억, 90억 이렇게 하고 있죠. 렌트 같은 경우에 1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와, 제가 오다 보니까 진짜 단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럼요. 일단 6천 가구 넘는 아파트고 강남구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필명 SNS에서 랭커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능 강사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강사기도 합니다. 지금 외동딸인 딸아이 키우고 있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대표님은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는 이제 저 아이 이제 라이딩을 해주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점심 때는 또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1 수능 강의도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강의도 하고 있고 보통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 투자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론 대표님의 별명이 또 10배남이란 거죠. 그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코인, 그다음에 아파트 사가지고 다 최소 10배 이상을 수익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배남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내 돈 3억으로 지금 30억으로 불렸잖아요. 그렇죠. 10배남 인증이 됐고 네. 또 다른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그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예요? 지금 반포에 있는 거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그 유명한 아리팍. 네, 아리파. 그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한 거의 한 10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억이요? 네. 얼마에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것도 거의 갭으로 당시 샀으니까 3억 주고 샀는데 3억이 100억이 됐다고요? 100억 된 거죠. 대표님 따님이 너무 귀여우시죠?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와이프가 시험관 8번에서 난 아이예요. 8번이요? 네. 보통 우리가 시험관 한 번만 해도 여자들이 10년을 늙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8번씩이나 했으니까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 힘들게 간신히 났습니다. 아빠 뽀뽀해줘, 의사. 응? 이쁜 짓 좀 해줘. 해요. 휴아. 대표님의 하루 루틴 중에 부동산 관련된 루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실거래 확인을 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일어나서 항상 시세 조사하는 편이에요. 그럼 대표님 부동산 투자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똑같죠? 네이버나 호갱노노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는 거죠. 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새로운 뭐 자기만의 방법을 쓰고 있다? 다 사기꾼이죠. 그럼 네이버나 호갱노노에서 대표님 어떤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매물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나서 주변 실거래 확인만 보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 출연하신 다른 유튜브들도 봤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강남이나 한강변, 대단지가 투자의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강남을 사는 게 맞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강남 살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결국 한강변이라는 거는 되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단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매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다운됐느냐 업이 됐냐를 봐요.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12억이다. 그럼 한 번씩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호수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실거주 하신 분들이 남양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저는 재건축 아파트는 1층도 상관없다 보거든요. 북향, 동향, 북서향, 동북향 다 필요 없다 봅니다. 그냥 무조건 싸게 금매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에게 대표님처럼 매일 좀 지켰으면 하는 루틴 같은 거 있을까요? 전 매일 항상 뉴스 보고 매일 부동산 매물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보시면요 저보다 훨씬 더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금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부동산 뉴스가 나왔을 때 용어를 알아야 뭔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매수 매도도 모르고 전세자금 대출 이런 기본적 용어를 몰라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뉴스를 봐도 사실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못한 이유가 단어를 몰라서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전자책을 만들었거든요. 부동산 용어 전자책도 있으니까요. 라이브 강의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항상 시세를 보시니까 요즘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에 관심 갖고 계신지 여쭤볼 수 아무래도 거주하는 곳이 강남이다 보니 강남을 위주로 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강남이랑 뭐 서초, 용산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또 이제 제 강의 듣고 있거나 저한테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소액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단순하게 서울 말고도 경기도도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쪽이나 인천 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 이쪽도 제가 항상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강서구는 왜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예전에 아파트를 2번이나 매수하고 2번 매도했거든요. 네. 현장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소액으로 투자한 거거든요. 얼마나 소액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사실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4,500 정도 있었거든요. 자본금이 4,500만 4,500이요. 자동차를 살려고 했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매장 카페까지 갔다가 차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리스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차를 사랑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차를 살려고 그 당시 하셨나요? 벤츠를 살려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벤츠를 좀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차 대신에 집을 산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를 사는데 돈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파트를 사면 수익을 올려서 더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딱 진짜 그 생각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더 좋은 자동차를 사야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나이가 그때 어리다 보니까 네. 연애를 좀 하고 싶을 나이였거든요. 그때 좋은 차를 사면 연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때 이제 분양 사무실 갔는데 2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4,500 넣었으면 1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제가 그때 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번외로 궁금한 게 있는데 따님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이제 투자도 병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사실 육아를 정말 못하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을 비하면 진짜 육아는 초보 운전자나 다름없는데 이 육아라는 거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자 일이 따로 있고 남자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녀를 낳고 나서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육아랑 투자 중에 어떤 게 더 쉬우신가요? 아이 뭐 거의 투자가 100분의 1 쉽죠. 육아는 진짜요? 정말 진짜 최고로 어렵습니다. 이천수 전 축구 선수가 90분 축구 뛰는 게 육아보다 더 쉽다고 하니까 90분 뛰는 게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도 육아가 더 어렵다고 하니 정말 육아가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부동산에서 그러면 물건을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2번이나 매수하고 2번이나 매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도 친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랭커님이 이 아파트 매수하실 당시 상황이 좀 어땠나요? 그때는 신책이었다가 다시 처음 이제 거래가 되는 시기여가지고요. 사자마자 한 6개월 만에 1억 정도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때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또 빠질 때는 또 팔고 또 빠져서 사고 그렇고죠. 근데 그 기간을 버틴 사람은 이렇게 그렇죠. 수익을 얻는 거고 못 버티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이 실제로 투자하셨던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실제로 투자하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2,700가구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대단지네요. 그럼요. 그 중에서 제일 싼 맨 끝동. 자본금이 부족해서 제일 끝동을 사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분양 난 곳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동도가 별로 안 좋고 호스도 좀 별로인 곳. 이게 아파트가 제일 맨 처음에 매수했던 아파트입니다. 나름 뭐 여기가 숲세권 쪽이고 공원도 보이고 좋았던 곳이에요. 오랜만에 보시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나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같은 단지에서 2번 투자를 성공하셨잖아요. 맞아요. 다시 똑같은데 투자한 이유가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2번째 때 바로 매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럼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어요? 저는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이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 사업하는 머니캡틴이라는 사람인데 랭커 대표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매도를 하고 제 거 합치면 한 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사봤는데 사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해서 사다 보니까 물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물려 있어서 그거를 빨리 매도를 하고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괜찮은 매물을 찾으려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갈아타기를 할 목적으로 네, 오셨어요? 맞습니다. 3, 4억 같은 거 소액으로 있었을 때는 이 강서구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음. 곳이 있는 거예요. 이 강서구도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변에 나홀 같은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아무리 갭을 끼고 투자를 하더라도 나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효과가 되게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나홀로는 조금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대단지의 기준이 있을까요? 뭐 500세대 이상을 사야 된다. 네, 네. 그런 기준들이 조금 있을까요? 최소 4개 동은 있어야 한다. 4개 동은 있어야 거래가 될 수 있다. 네이버 같은 데 봐서 실거래가 1년에 10건도 안 되는 거는 매수하면 안 된다. 아무리 대단지라고 해도 실거래가 기본적으로 10건도 안 되는 곳은 매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낙후된 아파트 중에서는 1000세대수가 넘어도 1년에 5건도 거래가 되는 곳이 있어요. 300세대수, 500세대수라 할지라도 거래가 좀 많이 활발한 곳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다 랭커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최근에 저희 동생도 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네. 평상시 뭐가 제일 궁금하셨어요? 아파트를 막 사라, 사지 마라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과연 시세가 방어가 되면서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맨날 랭커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바로 옆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를 거는 그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돈의 1 원칙이 손해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죠. 대표님 소액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규모를 키워나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 반포에 되게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반포의 아쿠로 리버파크 아파트를 지금 되어 있고요. 또 20대 후반 때는 개포에 되게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또 그때 매수해가지고 운 좋게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30대 초반 때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가지고 계약금만 내고 1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아파트의 옆 동네를 좀 더 큰 평수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돈이 없었어요. 1억을 벌은 돈을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7, 8억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파트가 그 강서구에 있는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또 투자했던 거는 신도시에 상가 샀는데 그 상가도 제가 거의 완공 시점 때 매도를 했거든요. 보통 신도시의 상가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완공 직전에 그 상가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또 꽤 올렸습니다. 대표님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 종류랑 가치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달에 제가 이사갈 반포 그 아크로 리버파크도 금액대가 한 95억에서 1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DH 퍼스트 마이파크도 지금 38억 정도 그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주식, 코인, 사실 현금도 지금 보유를 최대한 많이 했었어요. 작년부터. 그 금액대가 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큰 실패를 한번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신 거예요? 30대 초반에 제가 카페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어요. 좀 크게 운영했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매니저 쓰고 알바생 쓰고 하다 보니까 매달 내는 그 임대료가 제가 버는 수익보다도 한 3배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매달 손해였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주식으로도 한 달에 몇 억 날리셨다고. 또 어떤 비상장 주식을 한 100배 오른다는 말 때문에 산 건데 100배가 아니라 거의 그냥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빠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빠르게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무조건 막 다 수익만 낸 게 아니라 실패를 맛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또 나름대로 수익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실패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다시 아파트를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지금 이 아파트를 그 당시 때 실패했던 돈을 다 모아서 지금 요 개포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실패를 안 봤었으면 사실 아파트 투자 안 하고 아마 그쪽으로 계속 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투자를 실패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좋은 전화위복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뭐 가릴 거 없이 모든 투자를 다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일단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주식 국내 주식 많이 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아파트가 1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은 10이고 코인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건강하려면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건물 투자하시는 분만 해도 맨날 이자율 올라갈 때마다 임차인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N잡보다 빌딩보다 확실히 아파트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잡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요즘 N잡 열풍이잖아요. 근데 N잡으로 여러분 수익 올릴 수 있는 게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N잡으로 월급 이상을 못 올려요.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투자를 함으로써 그 자체 수익성이 보장되는 걸 떠나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그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N잡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되고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N잡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갭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갭 투자는 당연한 정답이죠. 갭 투자가 좋은 게 맞다 보니 이렇게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가 생겨가지고 갭 투자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갭 투자 자체를 했을 때 아파트로 얻는 수익이 많다고 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거기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투자금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전만 해도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분산되는 게 어쩌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본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라요.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 시장이거든요.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정답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라고 봅니다. 빌딩 시장도 지금 현재 되게 불안하고요. 경매 시장도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면 가서 낙찰 받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아파트를 매수해서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다시 20대 중후반으로 돌아간다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 재산 다 코인에 받겠습니다.